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고소인 변호인단의 기자회견 이야기입니다. 자, 기자회견 정리하면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 너무 허탈합니다. 자, 박원순 시장 고소인 측 기자회견 요약하면 말이죠. 더 이상 공개할 증거는 없다. 증거를 내놔라 하는 것도 2차 가해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죠. 자,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더 이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고소인은 인사 이동 시기마다 부서 이동을 요청했다. 상사와 인사 담당자에게 고충을 호소했다. 이런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우리 대법원의 최근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 추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볼 것입니다. 이거 뭐야? 이게 자, 변호인 김재련 변호사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소인이 이 고충을 인사 담당자에게 언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직장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답니다. 속옷 사진도 보여주면서 고충을 호소했답니다. 그러나 담당자들은 고소인에게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 이동과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 이게 결국 고소인에게 돌아온 대답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의 증거는 그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이 고소인은 말이죠. 박원순 시장이 아닌 같이 일하는 남자 비서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 많이 나오질 않아요. 자, 인사 이동을 요구한 것이 박원순 서울시장 때문인 것처럼 김재련 변호사는 포장하고 있지만 맥락을 살펴보면 말이죠. 인사 이동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 같이 일하는 남자 비서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사 이동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 비서 이야기는 아예 꺼내질 않죠. 그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이 사안은 전혀 엉뚱한 곳으로 튀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남자 비서의 얘기를 아예 안 꺼내고 있어요. 그리고는 증거를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고소인의 증거 자료는 수사기관에 다 제출하였고 더 이상 공개할 증거도 없다. 그리고 공개하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게 2차 피해, 2차 가해. 자,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의 명예는 생각 안 합니까? 우리는 이 고소인이 당한 그 정신적인 피해 알고 싶다는 겁니다. 함께 아파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것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증거를 대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오로지 일방적인 주장만이 있을 뿐 아닙니까? 일방적인 주장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증거를 내놔라고 하는 것은 2차 가해다라고 얘기하는 김재련 변호사의 저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가 참 뻔뻔하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왜 고소인이 확실하게 당했던 남자 비서와의 이 수치스러운 일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 거죠? 이걸 모두 박원순 시장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죠. 속옷 사진, 박원순 시장의 속옷 사진. 자, 혹시
이런 사진이었나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트위터로 러닝셔츠 차림으로 웃고 있는 셀카 사진 이런 거를 올렸어요. 더러워요라고 하니 세수하고 왔다라는 답글이 달리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 사진을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람은 성적 감수성의 터보 엔진을 단 게 아닐까. 박원순 시장에게는 그냥 일상복 같은 러닝셔츠 차림. 실제로 이런 사진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흰색 내복을 입은 채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고요. 강북의 한 옥탑방에서 무더위 체험을 할 때 속옷 차림으로 길거리 청소를 하는 장면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고요. 자, 고소인의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 고소인이 어떤 것으로 고통을 받았는지 확실하게 알고 싶은 것뿐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겠죠. 하지만 지금 박원순 시장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알고 싶은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그 고소인에게 피해를 줬는지. 그게 아니라면 박원순 시장의 죽음이 너무나 허탈해지니까 그렇습니다. 기자회견 참 허무하고 맥 빠지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결국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그 일방적인 주장에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눈물이 증거인 겁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니 확정될 때까지 저는 박원순 시장을 믿겠습니다. 그가 살아온 삶이 너무 허망합니다. 그는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산 사람이고 확정되지도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그를 매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미 세상에는 안 계시지만 그의 곁에서 그의 명예를 지켜주고 있겠습니다. 사실이 확정된다면 그때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되기 전까진 저는 믿고 싶어요.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